김태연의 이름과 트로트라는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서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과연 상상이나 될까요? K-팝을 전 세계로 진출시키며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김태연이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 강문경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문은 단순한 한번 만나봅시다 정도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이 만남이 자칫 빅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김태연 측이 강문경에게 여간해서 보기 힘든 강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다수 사람들은 새해 소원을 빌거나 가족들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의 시작을 맞이했지만 강문경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새해가 열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수상한 문자가 도착했는데 그 발신자가 SM 엔터테인먼트 공식 네이블이었고 이어서 김태연 프로듀서님이 직접 초대하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팸이나 장난으로 여길 법도 했지만 문자를 거듭 확인할수록 정말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다고 하네요. K-팝의 본산 그리고 굵직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시도해온 SM이 트로트 가수를 찾는다니 그것도 김태연이 직접 한 사람을 꼭 집어 연락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인 뉴스가 아닐까요? 강문경이 대중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바로 킹 오브 싱어즈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팝,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모여 매주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여기에 트로트 가수로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강문경은 특히 패자 부활전에서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예상을 뒤엎는 인생 무대를 선보이며 현장을 눈물과 환호로 뒤덮었습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감성을 살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느낌을 절묘하게 녹여낸 무대였기 때문에 트로트도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 라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목소리가 특정 장르에만 묻기 아까운 보석이라고 평가했고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트로트 프린스라는 별명이 탄생할 정도로 그의 존재감이 급부상했습니다. 김태연은 늘 파격과 혁신을 시도해온 인물입니다. 90년대 말부터 SM을 통해 한국 가요계의 과감한 기획과 해외 진출 전략을 실행해왔고 그 결과 K-팝은 지금처럼 전 세계에 폭넓은 팬덤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가 이번에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관심을 두고 왜 트로트와 K-팝이 함께 가지 못하겠냐고 자문한 뒤 여러 가수들의 무대를 모니터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이 바로 강문경이었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정통 트로트 특유의 한이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퍼포먼스 감각이 배어 있었고 무엇보다 해외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고퀄리티 보컬이 돋보였다고 김태연은 판단했습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한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감성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고 하니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갑니다. 새해 첫날 도착한 미팅 요청에 대해 강문경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만 간단히 알렸을 뿐 당분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김태연은 강문경에게 계속 빨리 만나보고 싶다. 더 이상 늦추지 말자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입을 모아 말하기로는 김태연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애타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본인 스케줄을 죄다 조정해서라도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냐며 재차 연락을 넣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놓고 이미 여러 구상을 해둔 상태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강정연의 결혼 생활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순탄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였고 가족들도 이들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강정연은 뜻밖의 요구를 받게 된다. 그것도 자신의 시어머니인 에녹의 어머니로부터 말이다. 에녹의 어머니 뜻밖의 부탁을 하다. 강정연은 에녹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 에녹의 어머니는 예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녔지만 이번 병은 예상을 뛰어넘는 중병이었다. 강정연은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 그 자리에 가기 전부터 조금 걱정되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찾아갔다. 하지만 강정연이 시어머니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평소와는 달리 매우 감정적으로 보였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강정연을 불러 세우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강정연, 내가 죽기 전에 제발 하나만 들어줘.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내 아들, 에녹은 자식으로서 많은 기대를 했고, 너와 결혼한 후에도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너와의 결혼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그 고통이 더 심해질 거야. 너도 잘 알겠지만, 에녹은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다. 그 책임감이 그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강정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에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부탁을 받는 게 쉽지 않았다. 강정연은 에녹과의 결혼이 그동안 행복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강정연의 딜레마와 고민. 강정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에녹의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한 이유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무겁고 심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에녹을 떠난다고 해도 에녹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을 겪을 텐데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알아. 내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다.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에게 더 큰 짐을 지우지 않기를 바란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강정연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큰 갈등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에녹은 결혼 후 책임감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그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었다. 강정연은 결국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에녹을 사랑하고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기쁨과 아픔을 공유한 사람이다. 그런 관계를 끝내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었다. 강정연은 결단을 내렸다. 에녹과의 결혼은 그들 둘만의 것이며 시어머니의 부탁이 진심임을 알지만 자신의 선택을 고수하기로 했다. 에녹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이해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정연은 에녹의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이혼을 결심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바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며 에녹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다. 결국 강정연은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부탁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